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25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요. 독해 문제 중에서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고 도표를 보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이제 25번 문제인데요. 내용은 이 그래프만 좀 잘 해석하면은 이 내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을 좀 잘 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죠. 자, 한번 문제 볼까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고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읽어볼까요? Percentages of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news in 5 countries in 2017, 2019, and 2022. 자, percentage. S가 붙어져 percentage.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프로죠, 프로. 그렇죠? 몇 프로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프로가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2017년, 2019년, 2022년. 좀 보기 쉽게 이제 색깔로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2017년, 2019년, 2022년 이렇게 세 개의 연도를 따로 추출해 가지고 표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어떤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복수가 된 겁니다. 복수. 리스판던스는 이제 응답자죠, 응답자. 그렇죠? 응답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복수. 응답자들. 그렇죠? 또 sometimes, 때때로 빈도부사라고 하죠, 그렇죠? often, 종종,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또는 종종, actively, 적극적으로, 그렇죠? avoid가 이제 피하다, 거절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피한 응답자들의 퍼센트 in 5 countries 5개 나라에서 그렇죠? 언제?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2년 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2017년하고 2019년, 2022년 요 세 개 연도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5개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적극적으로 종종 때때로 그렇죠? 오픈 종종 때때로나 종종 이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그 응답자들의 그 퍼센트가 몇 프로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한 거거든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5개 나라가 이제 아일랜드 그렇죠? 저머니 독일 그렇죠? 덴마크, 핀란드 그렇죠? 저팬 일본 이렇게 이제 5개 나라가 나오죠. 2017년에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30%, 32%, 그렇죠? 2019년에 32%, 2022년에는 41% 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이제 개념만 좀 정확히 파악해 두면 되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24%, 25%, 29%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덴마크도 14%, 15%, 20% 올라가고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추세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뉴스를. 유튜브가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뉴스 같은 거는 보면 이제 옛날에는 그 어떤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이 하나의 어떤 낙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뉴스가 범람을 하죠. 내가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할 정도로 진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이 뭐 사건 사고 아니면 정치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뉴스를 이제 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 내용을 알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유튜브에 이제 자료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지금 보질 않고요. 이게 보면은 인터넷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동영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상황이 개인의 어떤 그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검색해서 그런 쪽으로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TV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보죠. 정규 방송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추세가 점점 올라가는데 뭐든지 다 과유불급이라고 100%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죠. 왜냐면 뉴스는 뉴스대로 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0%까지 올라가진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 그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6%, 11%, 14%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만 딱 봐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더 개인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덴마크.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방송들을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좀 더 선호하는 것을 이제 이 표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제일 많은 거하고 제일 작은 거 이런 것들만 좀 잘 보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고 뭐 예외적으로 조금 살짝 떨어지는 거는 있지만은 크게 이제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요게 뭐 40이었다, 40이었는데 17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수치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표를 해석해 주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를 딱 보고 추세라든지 그리고 가장 높은 쪽하고 가장 낮은 쪽을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뭐든지 그래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항상 이제 그 글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런 표를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그 앞으로의 이제 그 추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독해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 독해력을 기르려면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자꾸 나름대로 추론을 해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 독해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계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신의 실력이 많이 향상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할수록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실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s of the respondents in 5 countrie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in 2017, 2019, and 2022. 지금 요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Percentages of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이 반복되는 걸 계속 읽다 보면은 좀 지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표 자체가 뉴스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회피하느냐, 거절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응답자의 어떤 비율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 이 문장이 반복이 돼요. 이 문장이. The percentages of the respondents in 5 countrie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여기까지. In 5 countries. 요거는 이제 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뉴스를 회피하는 비율, 그렇죠? 응답자 비율, 그걸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문제로 내고 있는데, 자 빈도부터 한번 볼까요? Sometimes. 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는 복수로 표현했고 복수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더가 들어가고 더가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s가 붙었고 s가 붙었고 여기는 s가 안 붙었죠. 여기는 붙었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세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간략하게 적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뺄 거는 뺀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더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뭐더 템즈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2 단어, 3 단어다 좀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또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이제 더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생략한 거고요. 이 문장에서는 이제 분복적인 것들이니까 들어가야죠, 그렇죠? 더가 들어가면 어쨌든 그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수식을 받을 때 어부라는 전치사의 수식을 받을 때 그러면 이제 또 더가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그라는 뜻을 집어넣으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뭘 보여주느냐? 비율을 보여준다. 퍼센트를 보여준다. 그렇죠? 퍼센트들을 보여주는 거죠. 퍼센트들, 비율들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그대로 쓴 거고요. Respondents in 5 countries, 5개의 나라에서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단수하고 복수 표현을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응답자들의 비율들을 보여준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게 맞는 표현이긴 한데, 영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만 생각할 때는요,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냥 비율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우리말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한 개냐 두 개냐, 단수냐 복수냐 이거 굳이 안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복수는 복수대로, 단수는 단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상에서는 응답자들의 비율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정확하게 해석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그 용법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떤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들 한번 좀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얘가 이제 동사잖아요, 동사. avoid, 그렇죠? 그 뉴스를 회피하는 사람의 주체가 뭡니까? 또 respondent죠.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 선행사지만 원래 뒤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avoided, 즉 회피하는 주체죠, 주체.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가 주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sometimes하고 often 빈도부사가 나왔죠. 우리 예전에 문법에서 공부했죠.